종목 운용 전략까지 함께 이야기해 주실 한국경제TV의 스티브 강동진 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26년에는 첫 녹화입니다.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앵커님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6년이 또 붉은 말의 해, 적토마의 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26년에 또 처음 인사해 주시는 만큼 기 좀 팍팍 넣어드리고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ETF 쪽에서 아주 큰 성장과 발전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시작부터 정말 기세가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의 26년 시장 상승의 흐름을 함께하기 위한 전략부터 ETF 활용법까지 오늘도 할 이야기 굉장히 많은 만큼 지체 없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ETF에 대한 내용 다루기 전에 최근 글로벌 증시 동향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26년 들어 우리 증시 매일이 사상 최고가 행진 정말 거침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녹화일 기준 오늘 코스피 지수가 또 4,740포인트를 돌파했죠. 네. 미증시 역시 연초 좋은 흐름 이어갔거든요. 우려스러운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 좀 어떻게 보셨는지 동향 먼저 짚어볼까요? 예, 우리나라 증시가 아주 잘 가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전반적인 그 분위기가 우호적이니까 정권 시장이 활활 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 요인이 일단 제일로 주목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반도체 업황이 너무 좋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국내 반도체 메이커들이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계속되는 상황이니까 정권 시장에서도 그 밸류를 반영하고 있는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업종뿐만이 아니고 자동차 업종도 최근에 아주 상승세가 돋보이는데요. 자동차 쪽의 업황도 좋은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로봇과 관련된 그런 이슈, AI 이슈죠. 네. 이 AI 이슈가 자동차 업계에도 이제 스며들면서 아주 신선한 그런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반도체 중심의 장세에서 이제는 자동차를 비롯한 다른 섹터까지 온기가 확산되면서 그야말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제 정말 멀게만 느껴졌던 5,000P가 300포인트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다만 좀 대형주 중심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 속에서 가는 종목만 잘 가는 상황,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좀 답답하신 마음도 있으실 것 같은데 또 지속되고 있는 원화 약세 국면, 실적까지 챙겨야 할 것이 정말 많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저희 이슈 이야기 나누면서 더 자세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볼까요? 이번 주 미국의 금리 결정을 위한 여러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소매 판매 지표부터 간밤에는 또 PPI가 발표가 됐는데 11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6%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PPI는 전월 대비 0.2%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이 금리 결정에 좀 어떤 영향을 줄지 관련 지표들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예, 금리가 정권 시장에서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파월 의장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압박을 가했죠. 네. 금리 제발 좀 내려라 하는 그런 압박을 가했는데요. 맞아요. 파월 의장은 아주 꿋꿋하게 자기 소신대로 금리를 내리는 것을 주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좀 알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정권 시장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연준의 그 지도 체제가 바뀔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서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기 쪽으로 보면은 미국의 경기가 전반적으로 호전 국면에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썩 만족스러운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주요 그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아직은 조금 덜커덩거리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금리를 좀 더 내려주면은 경제 상황도 그렇고 정권 시장 쪽도 그렇고 우호적으로 전개될 것이니까 올해는 아마 금리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저희가 안 본 사이에 또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 미국은 생각보다 고용 시장이 괜찮았고 물가는 또 생각보다 오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사실 두세 번, 적어도 한 번은 금리 인하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팽배했는데 인하하더라도 하반기에 할 것이다 또는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또 한국은행의 올해 첫 금통위가 열렸지 않습니까? 예. 시장의 예상대로 동결을 했는데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금리요. 네. 예, 우리나라 금리 수준은 조금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환율 문제죠. 그쵸. 원화 가치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요. 금리 격차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유동성의 물꼬가 형성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나치게 미국 쪽으로 달러화가 빠져나가면은 우리나라 쪽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요소도 있는 것이니까 금통위 그 관계자분들이 이런 요소들을 잘 감안해 가지고 적절한 수준의 금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고환율, 고물가 그리고 부동산 집값까지 발목이 네. 잡히면서 시장의 예상대로 연 2.5% 유지 5회 연속 동결을 이어갔죠. 오늘 시장은 예상됐던 금통위 동결을 소화하면서 상승 흐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금리도 반드시 체크해봐야 하는 이슈이기에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에도 중국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대략 1조 2천억 원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기록적인 숫자를 기록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보실까요? 예, 중국 상황이니까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기는 좀 어렵죠. 네. 어려운데 전반적인 세계 경기 자체가 좀 호조 국면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중국의 경우는 경제 규모가 워낙 크니까 그 효과를 좀 더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세계 경제가 괜찮은 그런 국면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중국 경제도 좋았다 그런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권의 그 영역으로 이렇게 국한되어 보더라 그래도 우리나라하고의 그 관계도 괜찮은 편이고요. 일본과는 정치적으로는 좀 알력이 있습니다만은 일본하고도 아주 그 교육 관계가 활발하거든요. 네. 그런 영향, 대만과의 관계도 그렇고 중국이 의외로 아시아 주변국하고 그 교역 관계가 활발하다. 그래서 무역 수지 흑자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활발한 교역 때문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슈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우리 시장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 시장 동향 때도 살짝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 코스피 지수가 정말 거침이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26년 시작하고 녹화일 기준 오늘까지 10거래일 연속 매일 상승 중에 있는데요. 5,000피 상만 개에 도달할 것이다 해서 네. 이제는 구정이 오기 전에 도달할 것이다. 1월 전에 도달할 수도 있다. 뭐 5,000 넘어서 7,500까지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상승의 힘 우리 박사님께서는 좀 어디까지 보고 계실까요? 글쎄요. 내기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으네요. 네, 여기가 정답이다, 여기가 정답이다. 그렇게 내기할 만한 것이 될 정도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5,000포인트는 뭐 위로 쳐다보면 보이는 그런 수치니까 네. 금방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은 점점 그 폭은 줄어드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조금 좀 난관은 있어도 5,000포인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금방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 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증권시장 주변 여건이 유동성도 충분히 공급되는 그런 구조고 펀더멘탈적으로도 기업들의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환율만 조금 안정된다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그 매수세도 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측면으로 달려드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여건이 너무 좋은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도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풍부한 유동성에 실적까지 좋아지는 너무나도 주변 환경이 좋은 시장이다. 예. 기존 반도체 중심의 시장에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조방원, 로봇을 비롯해서 다른 섹터로까지 온기가 확산이 되면서 시장을 함께 끌어주고 있죠. 시장이 잘 가기는 하는데 이 대형주 중심의 상승
예. 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못 가고 있는 코스닥 시장, 이 예. 중소형주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실까요? 시장이 너무 좋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더라 그래도 자잘한 것을 살 수도 있고 굵은 것을 살 수도 있는데요. 시장 상황이 아주 화랑이라 그러면은요, 즉 투자자들이 대형주라든지 중소형주를 살 수도 있는데 시장 상황이 좋으면은 큰 것부터 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것부터 산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대형주 장세가 전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잘한 것은 이제 좀 골라봐야 되거든요. 좀 따져봐야 되고 또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러니까 아예 굵직한 종목을 편하게 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을 때는 대형주 중심이고 조금 시장이 좀 위축되고 그럴 때에는 이제 업종별로 골라가지고 좀 고민해가면서 조금 더 잘 살펴가면서 매매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시장의 성격 자체가 굵직한 종목들이 먼저 갈 수밖에 없는, 예.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에 요즘도 시장에서 핫한 키워드로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을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 CES에서 가장 또 부각을 받았던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공개 이후에 이 현대차를 비롯해서 로봇주 전반에 또 훈풍을 불어넣어 줬는데요. 최근 로봇주들의 흐름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이게 지금 뭐 그냥 핫 이슈다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 쪽의 경우도 그렇고 글로벌리 이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지금 활발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젠슨 황이라는 AI 쪽을 주도하고 있는 선구자, 이분도 로봇과 관련되어서 네. 아주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고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업종 전반에 점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로 로봇의 그 활동이 넓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로봇과 관련되어서는 실제로 구현되는 거, AI가 구현되는 그런 관점하고 연계해가지고 네. 충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의 또 자율주행 모멘텀까지 받아가며 40만 원을 또 돌파한 현대차와 네.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섹터까지 AI 관련한 이 관련주들 뜨거운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관련해서 또 이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뜨거웠던 이슈들 다뤄보면서 시장 전략까지 챙겨봤는데요. 섹터별 순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시장 상승에 올라타고는 싶은데 네. 내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어떤 섹터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또 ETF에 대한 투자 전략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최근 ETF를 향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또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ETF 분위기 좀 어떤가요? ETF 쪽이 개별 종목하고 여러분들이 비교해 가면서 좀 분석해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ETF는 주요 업종을 모아 놓은 종목이다. 제가 가끔씩 소개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ETF가 굵은 대형주를 모아놨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시장 상황이 아주 활발한 그런 편이니까 ETF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인기 있는 업종의 ETF 쪽은 아주 지금 뜨겁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TF의 성과가 아주 좋게 나올 만한 그런 시장 여건이다 그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ETF 분위기 정말 뜨거운데 저희 항상 이 시간에 우리 박사님께서 ETF에 대한 효율성과 필요성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주셨지만 구슬도 깨워야 보배라고 예. 하지 않습니까? 실전 투자 좀 대상 종목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26년에는 좀 성공 투자하실 수 있게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저희 또 실전 투자를 위한 11가지 ETF를 오늘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하나씩 자세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종목들인데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S&P 500 지수는 모르는 분이 안 계실 것이고요. 대단히 유명한 그런 종목들이니까요. 이 S&P 500이 ETF 종목 중에서는 제일로 중심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왜 중심이라고 얘기할 만하냐면은
무려 500개의 종목을 모아놨다 생각을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좋은 종목도 있고 나쁜 종목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모아놓은 것이니까 좋은 종목일 거잖아요. 네. 이게 무려 500개나 되니까요. 굉장히 튼튼하고 굉장히 큰 무겁겠죠? 거고 네. 글로벌리 넘버원이고요. 그리고 워렌 버핏 아저씨도 자기 유서에 그렇게 언급을 한 것이잖아요. 내가 저 세상으로 가면은 이 자금 중에서 S&P 500에 얼마를 투자를 하고 그렇게 유언을 남길 정도로 네. 근데 대부분 90 몇 %를 그 S&P 500에 투자하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나머지 3%를 미국채에 투자하고 97%를 이 S&P 500에 투자하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상징적인 얘기입니까? 오, 그러네요. 예, 그 정도로 엄청난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1번으로 S&P 500 종목을 여러분 관심 있게 보고 ETF 하시는 분은 편입하십시오 얘기를 하고 싶고요. 먼저 하는 게 좋거든요. 먼저 하는 것이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도 엄청 큰 그쵸. 종목이 되겠죠. 네. 100개나 모아놨으니까요. 개별 종목 비교하는 것하고는 얘기가 안 될 정도로 큰 규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종목이 미국 테크 탑 10입니다. 미국 테크주 큰 종목 많잖아요. 구글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메타도 있고 이들 종목을 모아놓은 것이니까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미국 테크 탑 10이라는 종목이 이 세 번째 해당하는 정도의 굵은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속스라고 여러분도 들으셨을 것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대단히 큰 종목이고요. 이와 같이 여러분께 종목을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굵은 종목군들이 ETF의 한 종목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내가 ETF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굵은 종목, 이렇게 큰 종목을 매매하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큰 종목을 매매하면 돈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나 뭐 1000만 원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의 규모로 이들 종목을 산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주식 투자하듯이 ETF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ETF의 성향에 맞는 것만 조금 여러분들이 보완한다 그러면은 편안하게 ETF도 개별 종목 매매하듯이 할 수 있다. 네. 이런 관점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온 디바이스 AI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것도 업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조금 설명하기가 좀 복잡합니다. 온 디바이스라는 얘기, 온 디바이스가 디바이스는 어떤 기기라든지 장치라든지 이런 게 디바이스잖아요. 그쵸. 이걸 온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여러분들도 좀 헷갈릴 것인데요. AI 쪽에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AI를 어디에 설치를 하지, 어디에 장착하지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지금 AI가 굉장히 핫 이슈인데 AI가 어디에 장착되지? 로봇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로봇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은 유형입니다. 온 디바이스는 어디에 설치를 하지 AI가 어디에서 기동을 하지 AI가 그런 뜻이거든요. 글로벌 온 디바이스 AI 종목이 바로 그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는 종목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글로벌 AI 전력 인프라 액티브. AI가 가동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필수적이거든요. 근데 데이터 센터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전력이 또 필수예요. 그래서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데 얼마나 규모 있게 효율적으로 전력 공급을 할 것인지 이것과 관련된 종목이 전력 인프라거든요. 그래서 전력 인프라 액티브는 그와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나 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가 좀 되시죠? 그쵸. 그래서 AI와 관련된 것인데 전력 인프라 액티브도 그와 관련된 종목이구나. 제가 6개를 소개를 했습니다. 네, 벌써 6개네요. 그 다음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요.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이제 배당을 받는 것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배당을 받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따박따박 시간이 지나면은
배당이 들어오는 것도 아주 쏠쏠한 재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와 관련된 종목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ETF 종목으로 매수했다 그러면은 주기적으로 분기별이라든지 월별이라든지 여러분 계좌에 얼마만큼의 배당이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종목 갖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또 주의 깊게 듣게 되네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토탈 월드스탁 액티브라는 종목이요. 이것은 우리가 보통 종목을 고려할 때는 미국 것이냐 아니면 한국 것이냐 종목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글로벌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글로벌한 종목이 있는데 이들과 관련된 종목군들을 모아서 여기에 종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토탈이 그래서 토탈이고요. 월드는 전 세계에서 모아 놓은 것이고 액티브는 활발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것도 종목으로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ETF 종목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 이런 것을 사면은 우리가 국내 개별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한 그런 영역을 커버하는 종목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네. 8개 소개했죠. 네. 벌써 그래, 8개네요. 여러분들이 ETF 종목을 매매할 때 이제 종목을 정해야 되잖아요. 종목을 정하는데 광범위하게 또 다 할 수도 없고 너무 또 조금 할 수도 없으니까 제가 11개를 아예 골라서 여러분께 찍어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미국 나스닥 바이오라는 종목이요. 아까 우리 앵커께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그와 관련된 이런저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건 너무 복잡하고 많다. 내가 또 자금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들을 다 다루기는 어렵다. 그럴 때는 이 ETF 하나를 사는 거예요. 네. 이 ETF를 하나를 사면은 그 많은 종목군들을 공통적으로 내가 매수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ETF의 장점이 그런 것이 있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AI 로보틱스 인덱스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네. 이 로봇과 관련된 종목인데 이들 업종 종목군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왜 인기가 있느냐 하면 흔하지 않으니까요. 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것이니까 그리고 새로 나왔다 하는 것하고 귀하다 하는 것 이게 또 종목을 선별하는데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아주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글로벌 AI 로보틱스라는 이 인덱스 종목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11번째 ETF 어떤 ETF인가요? 예, 미국 AI 반도체 팹리스 그렇게 되어 있네요. AI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도 있었는데 팹리스라는 것은 팹이라는 것은 공장이거든요. 네. 공장 설비거든요. 공장 설비가 없는 반도체 회사다 뭐겠습니까? 이게 설계 회사예요. 예, 설계,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 네.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가 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기업들을 모아서 하나의 ETF로 만든 거예요. 반도체 장비 회사도 있고 부품 회사도 있고 종합 회사도 있고 이렇게 설계 회사도 있는데 이 설계 회사에 내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이 ETF 종목 하나로 아주 여러 분야를 커버하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강조해 주셨던 세 가지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예. 이 세 가지는 항상 든든하게 좀 코어로 갖고 가고 지금 시장의 뜨거운 키워드인 AI와 관련해서 온 디바이스 그리고 전력기기 관련한 ETF 그리고 배당, 바이오, 로봇, 팹립스까지 여러 가지 11가지 2026년 주목해봐야 할 ETF 그리고 ETF를 활용한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네. 저희가 오늘 이 11가지 ETF로 포트폴리오를 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초보자와 고수 이렇게 좀 나눠서 자세한 네. 투자 전략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오늘은 못할 것 같고 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또 이 운용 자금이 다 다르실 거 아닙니까? 예, 투자자별로 예. 100만 원부터 억 단위까지 굉장히 다양하실 것 같은데 이 운용 자금별로 우리 박사님께서 ETF 운용하는 전략,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또 시간이 짧아서 못다한 이야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내일 8시에
와우 TV 쪽에서 아마 공지가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침에 1시간 정도 제가 공개 방송을 하려고 하거든요. ETF 운용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초보적인 것부터 여러분 틀을 잡는 것, 여러분이 만일에 ETF를 투자를 한다 그럴 때 계좌를 구성하는 것부터 운용하는 것, 그리고 종목을 선별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1시간에 걸쳐서 제가 특별 방송을 할 테니까 많은 관심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 8시입니다. 금요일 아침 8시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우리 강동진 박사님 얼굴 클릭하시면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ETF에 대해서 더 꼼꼼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꼭 금요일 아침 8시 기억하셔서 못다한 전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동진 박사님과 함께하는 증시 포커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